1989년 4월 27일 분당 발표 31년 후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 창궐하다 토지 정의를 위한 세 번째 방송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전국철거민협회 중앙회는 지난 1993년 4월 30일 서울 성문박 교회에서 창립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6월 28일 서울 장충당 공원에서 창립 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전철협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제정된 대표적인 개발학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노태우 정권에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 5개 신도시가 개발되었고 영세가옥주, 주거세입자, 농민, 영세공장주 등 양산된 철거민들이 주거권, 영업생존권, 재산권을 스스로 쟁취하게 뭉쳤습니다. 1993년 전국의 철거민을 규합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그동안은 88 올림픽을 전후하여 도시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도시 빈민이 주로 철거민이 되는 양상이었지만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토지 수탈 정책과 전두환 정권에서의 토지 수탈 관련 법과 사업 추진이 노태우 정권에서 극대화된 개발 때문에 1990년대부터는 도시 빈민을 포함하여 가옥주, 상인, 농민 등 개발지역 주민 다수가 철거민이 되었죠. 수많은 지역에서 철거민이 죽거나 구속되고 중경상을 당하는 참변을 당하며 주거권을 주장했죠. 이 같은 참변을 막고 대책을 위해 전철협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통해 개발 관련법과 제도의 재개정을 도모하면서 한시적인 지역 철거민 문제는 지역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의 문제를 수립하기 위한 합법적인 투쟁을 하도록 전략과 전술을 만들었죠. 특히 전철협은 철거민 문제는 도시 빈민의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의 강제 수용, 즉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개발지역 주민이 개발지역에서 갖고 있던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대책 없는 강제 철거에 직면한 철거민들이 대책 없는 강제 철거는 사회적 고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강제 철거 이전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시민 자구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 같은 전철협 운동 방식은 1993년 창립 이후 2004년까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유독 LH 본사가 있는 분당경찰서 관내에서 2004년 5월 31일 판교 대책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활동으로 판교 톨게이트 사건이 야기되어 전철협회원 49명이 연행되고 4명이 구속되는 사건과 제가 살고 있던 판교 비닐집이 2005년 11월 2일 강제 철거된 사건에 이어 2006년 11월 2일 분당경찰서 앞에서 164명의 전철협 회원이 강제 연행되어 만 이틀간 수감된 후 2명이 구속되고 162명이 석방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연속되면서 전철협이 지향했던 철거민 발생 없는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조작된 사건들이라고 판단한 전철협은 2009년경에 이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도리어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전철협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터무니없는 단체를 만들어 전철협의 명예와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철거민 발생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철협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이들에 의해 철거민들은 극한 투쟁으로 몰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에게 해결을 위해 돈을 요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의 구조로 몰아가 철거민 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돈의 굴레로 철거민을 몰아넣는 사례들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는 이 같은 조직적 행태를 일삼는 자들을 토건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결국 철거민들이 큰 틀에서 함께 모여 잘못된 법과 제도를 재개정하고 철거민 발생 없는 나라를 만들지 못하도록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가 작업하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가 사회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 정권에서 만든 개발 관련법으로 토건 세력이 철거민을 발생시키고 권력과 자본 아래로 굴종을 강요하며 개발지역 주민 일부를 부역자들을 만들고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 철거 용역 업체 등이 철거민들끼리 돈을 조금 더 받으려고 충성하게 하며 올곧게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을 외치는 철거민이 있으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게 하여 못살게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아치 수준의 토건 마피아들을 만들고 이를 비호하는 토건 세력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올바른 개발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철거민은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살던 곳이 아니라도 이주해서 그냥 살던 곳처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철업을 중심으로 철거민은 개발의 장애물이 아니라 개발의 장애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개발의 장애우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이주를 하여 잘 살 수 있게 하는지를 고뇌하며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자기만 돈을 더 받으려는 지역 철거민들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지역 회원들을 분열시키고자 침투시킬 수도 있으며 사생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전철업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자 개발 이익을 독점하고 개발을 사유해온 자들이 범죄 조직을 만들어 나와 전철업을 음해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죠. 지금도 전국의 개발 지역에서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발 지역 사람들은 재산권, 생존권,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철거민은 무조건 대책을 위해 무한 투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자신들은 뒤에서 검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철업은 1993년 창립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철거민이 발생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약 2,500여 곳에 개발이 되면서 크고 작은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악을 종식시키려면 먼저 토건 세력 청산과 토건 마피아 척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엄청난 개발 이익으로 여러 분야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개발 지역 주민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2015년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가 약 169일 동안 구속된 뒤 보석으로 석방되고 최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89년 분당 개발 이후부터 개발 이익을 독점한 토건 세력과 부역하는 토건 마피아 위에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31년간 수많은 탄압과 외압에 굴하지 않고 이제 개발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4.15 총선에 즈음하여 개발로 피해를 보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관련 법과 제도의 재개정을 외쳐야 합니다. 개발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을 자신들의 돈벌이로 이용하는 토건 마피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토건 세력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같은 개혁을 위해 나와 뜻있는 분들이 하나 되어 2020년 개발지역 주민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